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잠시 중단되게 되죠. 가장의 경우에 그 공백이 가정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에 공백이 생기는 그 순간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시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중복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슈퍼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예,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는데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배명남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받고 또 받을 수 있어서 유용한 보험 수술비 플랜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배명남입니다. 실손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보험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손해율과 또 보험료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손의료비 죽을 때까지 내는 건데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계셔서요. 오늘은 보장받고 또 받는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손해율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년 새에 6.8%에서 최고 44.8%가 인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이 인상률이 30에서 40% 정도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병원에 가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마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술을 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80세 이상 다빈조 수술 1위 백내장 52,000건이 넘고요. 2위 척추 1만 건, 3위 스텐드 삽입, 4위 무릎 인공관절 수술까지 5위 담낭 절제 수술. 이렇게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수술을 해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된 거는 맞다고 봅니다. 수술 언제까지 가능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90세, 예전에는 90세 수술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요. 106세 할머니 대장암 수술에 성공을 하셨고 수술하고 나서도 영양 상태도 정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90세, 100세, 106세 할머니도 수술하셨고요. 더 미래에 가면은 106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수술하시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이 실손 의료비의 유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책 마련으로 수술비는 꼭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입 대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실손 의료비 갱신 시 보험료가 걱정되는 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실손 의료비가 손해율에 따라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되는 폭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비 범위를 좁게 가입하신 분들도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보장 기간이 짧은 분들, 전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생명보험사나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그 만기가 70세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장 기간이 짧은 보험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되겠고요. 또 수술비에 넓은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뇌혈관, 심혈관. 저희 나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으로 많이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하시는 게 3대 진단으로 암, 뇌, 심장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뇌혈관, 심혈관, 인공관절 수술비, 이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수술비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30대 질병 수술비 보장이 넓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사마다 34대, 40대, 32대 이런 식으로 수술비 받는 이제 폭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면 각 보험사에 점검을 하시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그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수술 보장 담보들의 종류가 다양성 및 중복, 반복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끝나는 게 맞는데 이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반복할 때마다 중복적으로 계속 보험을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암, 상해,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사마다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기준을 보겠는데요. 15세에서 65세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납입 기간은 5년 단위로 5년 납 90세 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장 기간은 지금 100세 시대 하니까 80세부터 110살까지 준비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수술비 하면 어떻게 돈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성 인공관절 수술했습니다. 60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한번 하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인공관절 수술 안 하시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공관절 수술 예를 들어보면 인공관절 수술 보장 금액이 600만 원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34대 질병 수술비에서 400만 원의 20%를 받을 수가 있어서 80만 원. 또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 해서 20만 원, 질병 수술비로 30만 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한 번 하면 730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양쪽 다리이기 때문에 한쪽 수술하시고 한쪽 수술하시면 각각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장받고 또 받는 수술비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골절 수술 한번 보겠는데요. 어르신들 움직이시다가 상해골절로 많이 나셔서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골절 진단비대로 받고 상해 수술에 100만 원, 골절 수술에 50만 원, 진단비에서 20만 원 해서 골절로 인해서 수술하셨다 하시면 170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성 수술비 2라고 해놓은 거는 이게 보면 이제 34대의 수술비에서 400만 원에 20% 8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부인과 수술, 질병 수술 이런 식으로 매회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성 수술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주해반증 수술이라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 무주해반증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건강하시게 운동을 하시는데도 이게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무주해반증 수술을 하신다고 하시면 34대 수술에 400에서 20% 80만 원 받으시고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술할 때마다 매회 반복 중복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이것도 남성 수술비 이게 두 번째게 이제 생식기 질환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생식기 질환 수술을 하면 34대 수술비에서 80 비뇨기 수술 200, 질병 수술 30 이렇게 3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4대 수술비가 어떻게 지급될까요? 여기 얘기한 게 지금 전부 34대 질병 수술비에서 400만 원을 보장 금액을 책정해 놨다고 그래도 100%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담보를 보시다시피 심장 질환, 간 질환, 갑상선 질환 이런 거는 이제 34대 질병 수술비의 100%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수술이 많이 하셔서 이제 손해율을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정하는데 예전에 이런 것들도 다 100%를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생식기 질환 이런 것들은 34대 질병 수술비의 20%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뭐 담석증, 편도염, 충동증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10%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에서 보시다시피 34대 질병 수술비를 다 이제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시면 그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20대 39,400원, 남자 52,000원. 그 다음에 40대 51,500원, 남자 68,100원. 이렇게 20년 납 90세 만기로 제가 이제 보험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실손 의료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비는 일회성이 아니고 수술할 때마다 보장받고 또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걱정을 좀 덜어드릴까 해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앞서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손 의료비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가입할 수 있는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장받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었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가진 보험 증권 분석 받고 싶다. 또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혜택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김경아 전문가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을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은 슈퍼보험이라는 보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막 긴급 뉴스를 보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험증권 가지고 계신데 계속 납입만 하시고 그간 잃어버리고 두었던 증권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는 이 보험에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깝지 않게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꼭 이거에 해당되는 증권 아니어도요. 증권 장롱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읽기 귀찮고 어려운 문구로 써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을지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제목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슈퍼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총칭으로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보험 한 건에
여러 가지 보장들 필요한 거를 몽땅 다 넣어서 보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거로 이게 통합보험 형태인데 예.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법정 상속인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아직도 저희한테 증권을 보내주신 분들을 보면 90% 가까운 보험들이 사망했을 때 어느 분이 받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증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법정 상속인으로 해두셔도 나중에 이제 유가족께서 법정 상속인이 누구누구다라는 이 가정법원에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드리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자녀분들 중에 한 분이 아예 외국에 나가서 사시고 한국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법정 상속인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네. 보험회사에서는 두 분이 단지 한 분이 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로 남겨두시는 게 보험회사의 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자녀건 어른이건 매번 바꿀 수 있으니까 어쨌든 유지하는 기간 중에는 정하셨다가 뭐 결혼이라든지 다른 상황이 바뀌시면 또 다른 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잘 아실 것 같지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를 체면 치레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중에 곤란해질 때 보험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 기간에 보시면 만기 일자가 55년인데요. 이분이 80세가 되면 모든 보험이 끝나게 돼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은 종신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한 줄만 보시는 거죠. 아 그리고 나는 종신보험이구나. 다른 보장도 다 종신토록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잘 읽어보시면 사망보험금만 종신토록 되고 밑에 있는 특약들은 정작 쓸만하면 70세에 끝나거나 80세에 끝나거나 이런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만기 일자도 중요하고요. 각각의 항목마다 혹시 일찍 끝나는 게 있는지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 계약 일자가 2005년도거든요. 네. 2005년도에도 100세 만기 상품이 있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있기는 했으나 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80세만 해도 길다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세 만기 상품을 하나쯤은 가져가셔야 될 상황이셨군요. 네, 있는 중에서 약간만 보완하는 이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를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험 증권에 보면 얼마인지가 저희들 눈에는 가장 먼저 들어오거든요. 얼마짜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보장인지 이러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한데 상해급수 1급, 2급, 3급 이런 게 아마 각각의 증권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상해급수를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재직 중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사무직이시니까 보험 가입할 때는 사무직에 맞는 보험료를 내셨고요.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정년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재취업을 하셔서 현장에서 배관 같은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일을 하시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사무직에는 1급에 맞는 위험 요율을 조금 좋게 판단을 했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이 바뀌면 위험급수가 약간 올라가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보험료를 올라서 내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 약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다가 통지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이 바뀌고 나셔서 상해로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충분하게 보장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이런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이제 보험 상식인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잘 모르셨던 거죠. 한번 가입하면 그걸로 그냥 쭉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손해보험에는 직업이 바뀌시거나 운전 형태가 오토바이를 한다거나 이러면 위험급수가 많이 달라지면 보험료를 올려서 내거나 보장을 제한하거나 차라리 그렇게라도 알고 가시면 좋은데 모르고 있다가 청구했을 때 이래서 안 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상해급수라는 거는요, 지금 가입할 때도 중요하시지만 유지 중에 뭐가 바뀐 게 있으시면 꼭 보험회사에다가 통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하실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잠시 동안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그때도 네. 고지를 해야 되나요? 무직 상태. 원칙적으로는 네. 고지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빨리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빨리 이제 하시는데 약관상에 보면 예.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고지는 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장기간이 길어진다 이러면 예. 남자분의 경우는 무직도 굉장히 위험직급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다음으로는요, 이륜 자동차 부담보라고 써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토바이를 파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한 대를 팔면, 아유, 또 누가 상해를 당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오토바이는 몸이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안전한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이륜차,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이 증권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라고 고지를 하신 상태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건데, 최근에 고3 학생이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유명을 달리했다고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 증권에도 이륜차 부담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운전한 친구도 그렇고 뒤에 탄 학생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본인들 과실률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녀분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데, 사실은 남자분들은 40살이 넘게까지도 보험에 대해서 막 관심도 많이 없으시고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네. 아내분들이나 어머님께서 이런 걸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요, 아예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예. 우리 집 식구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부담보로 되어 있는 상태로만 그냥 두지 마시고요. 오토바이를 운전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을 빨리, 이렇게 안 비싸니까 이렇게 고르셔야 나중에 있는 일에 대비를 하려고 하신 보험인데, 괜히 막 배신당했다 막 이런 기분 안 드시려면 잘 알고 챙기시라고 이 이륜차 부담보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보장 내용을 상세하게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릴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거 보이시죠? 네. 상해로 입원했을 때 돈 받는 거, 상해로 병원에 가면 누군가가 지원해주는 간병인, 그리고 골절, 질병으로 입원하는 거, 질병일 때 누구한테 간병비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보장 내용으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요,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형태의 5년 갱신형이고요. 보험료가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도 그런데요, 한 60살 이전에 보험료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돈 더 안 내고 이제 보장만 받아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80세가 만기인데 5년 갱신짜리는요, 만기가 되는 그 순간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을 해서 75세에도 또 갱신해서 80세까지 내야 이 담보가 80세까지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65세, 75세에도 뭐 왕성하게 일을 하시고 납입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연령이 높아지시면 이제 좀 지출 좀 줄이시고 보장만 받고 편하고 싶은 게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조금 젊으셨을 때, 경제력 있으실 때 좀 내놓으시고 나중에는 편안하게 보장만 받도록, 이런 형태가 좀 낫지 않을까. 뭐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갱신은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야만 한다는, 이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이제 여태까지는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말씀드려가지고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좋은 얘기 말씀드리려고요. 이 증권의 장점이 되겠네요. 네, 파란색으로 청신호를 드렸습니다. 내용은요,
상해 소득 보상금이라는 거는 일단 느낌만 들으시면 되는데요. 상해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 내 소득을 대신해서 생활비를 주는 이런 것이 상해 소득 보상금인데 상해 급수별로 1급 장애 상태처럼 심각하면 좀 많이 주고요. 2급이나 3급으로 내려오면 돈을 받는 게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매월 내는 비용이 예. 5천만 원의 보장에 비하면은 많이 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어날 확률이 좀 작으니까 보험료가 작다는 뜻인데 바꿔서 생각하면 확률은 낮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당하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담보는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상해소득 보상금인데 다행히도 갱신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치명적인 화상 부식과 뇌에 있는 손상이 있을 때 수술비를 드리는 건데요. 이 세 가지는 매월 내시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라든지 부식이라는 거는 이제 오래 누워 계시면은 이렇게 막 물르고 이렇게 합병증 오시고 이럴 때 꼭 화상이 아니어도 몸에 부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안 겪어서 잘 모르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노화가 되면 이 세 가지들은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당하기만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작은 보험료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담보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잘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다.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 중에 욕창 생기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예, 꼭 화상이 아니셔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인체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험도 그 인체에 맞게 보험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단순하진 않고 그래서 약관 이렇게 두꺼운 거, CD로 된 거 다 봐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거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부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예를 가지고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일이 닥치면 어쨌든 약관을 찾아보게 되실 테니까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좋은 담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좋은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슈퍼보험이라고 한 것처럼 예. 내려가지를 않네요. 이게 이 다음에 또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내장 손실했을 때 보장받는 거 하고요. 다음에는 사망보험금들이 또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망보험금들도 어쨌든 내가 경제활동하고 있는 중간에는 필요한데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상해 사망하고 질병 사망을 2억을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들은 보험료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보이시죠? 네. 저희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이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저 부분들이 어쨌든 저렴한 비용으로 2억이라는 보장이 돼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종신보험처럼 이렇게 고가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괜찮고요. 다음은 이제 그 보험료 구성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낼 때는 그냥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이렇게 내는 보험료 통장에서 나가는 것만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20만 원 내는 것 중에 10만 원은 보장이고 10만 원은 적립금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적립금은 언제 받는 건지 아시죠? 만기에 받으실 건데 80세 보험이면 80세, 100세 보험이면 100세에 대해서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앵커님은 100세에 10만 원을 쓰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10만 원 쓰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10만 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100세에 돈을 쓰려면 지금부터 이자 많이 나는 상품에 좀 넣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네. 나중에 시간이 많이 뒤에 쓰실 돈들은요, 내가 그만큼 시간을 공을 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보답을 받으시려면 수익률이 좋은 걸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은 수익률을 보려고 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막 금리가 높거나 이러지 않은데 굳이 적립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보험료 구성을 잘 보시면 총 보험료 중에 적립금이 210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고르셨는데 다만 갱신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죠. 보험료 구성으로만 보면은 적립금 없이 실속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 구성을 이렇게 해 놓으신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서요. 보험료 구성까지 잘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권의 오늘의 특장점은 어떤 거냐면 일단 상속인은 정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갱신형이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장받기 위한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주 싸지만 나한테 정말 필요할 때 보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서 그 값어치가 진짜 발휘를 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보험료 구성을 하실 때 적립보험료를 좀 최소화하셔서 보장성 보험은 그냥 보장은 보장이니까요. 보험료를 그냥 보장성 보험답게 그 정도만 구성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레보험 바로 알기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S사의 슈퍼보험 증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증권도 이렇게 자세한 분석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희 남편 보험 점검 좀 받으려고 요청드렸는데요. 네. 남편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희가 일단 실비 보험은 있기는 하고요. 네. 저축이 연금밖에 없는데 괜찮은가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들어있는 보험 외에 보완 사항이 좀 있으면 알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남편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남편분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50이에요. 50 되셨고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고등학생, 중학생. 그러세요. 네. 지금 저축으로는 연금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연금 보험이 있으시네요. 네.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는 않으신 거죠?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 추가로 만약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예. 하고 있을 때 돈을 벌 때 좀 더 추가로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네. 예, 연금저축은 사실 소득공제 때문에 들어놓긴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연금 쪽으로는 일가견이 있으신 김성군 전문가를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3건의 증권이 있으신데요.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통합보험, 메리트라이프의 변액 연금보험 동행 있으시고요. 또 하나 흥국생명에서 드림재테크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셔서 한 달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112만 원 선이었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올해 쉰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축은 연금밖에 없는데 지금 준비를 한다면 어떤 보장들을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김성훈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아봤고요. 네. 토탈 3가지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은 제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약 2가지로 나눠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장성 보험으로는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장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네요. 2010년에 가입을 하셔서, 한데, 보험료는 한 12만 원 정도 되시고요. 지금 한 8년 정도 납입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한 12년 정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보장 내용을 보니까 3대 진단비 한 3천만 원에 각종 수술비, 입원비, 그 다음에 운전자 담보, 통합적으로 아주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이 암 진단 범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범위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대장 전막내암을 또 일반암으로 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보장성 보험은 아주 잘 가입을 하셨으니까 계속 유지하려는 권해드리고요.
네. 한 가지는 일단은 3천만 원, 3대 진단비에서 한 3천만 원씩 준비하고 계시는데 약간 좀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3대 진단비의 소요 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암, 예를 들어 뇌, 심장에 걸렸을 때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진단비가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100세 만기까지 좀 보완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요.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변액연금보험 동행하고 또 흥국생명의 저축보험이 있는데요. 네. 일단 변액연금 가입한 시기가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일단 먼저 굉장히 시장님한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걸 변액으로 준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2011년도 시점에서 공시율을 보면 회사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한 4% 전후가 되거든요. 한 3% 후반대에서부터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액을 선택을 하시는 보다 공시율을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변액은 아무래도 이론적으로는 손실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공시율로 하셨는데 지금 한 8년이 지나온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면은요. 공시율 같은 경우가 지금 업계 평균 공시율이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만약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 연금을 가입하셨을 때 공시율을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가입하셨던 이 변액연금 동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명보험 공시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펀드 구성을 하신 걸 보내주셨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지금 가치 주식형하고 배당하고 미국 시장 3개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설정된 일이 2007년도서부터 이게 펀드가 운영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평균 수익률이 한 15%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한 8년 됐으면 벌써 누적 수익률이 한 100%가 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 가입하셨던 내용은 지금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평균 한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시율에 가입하시지 않고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누구한테도 이건 충분히 말씀하셔도 자랑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한번 칭찬해 드리고요. 네. 세 번째 흥국생명의 재테크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소득공제용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 소득공제가 얼마만큼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그러시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소득공제, 소위 얘기해서 400만 원에 해서 소득공제에서 혜택을 보셨는데 지금 세액공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400만 원의 세액이 세금으로 따지면 연 한 4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400만 원까지예요. 그럼 한 달에 불입하는 금액이 한 33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에 들어가는 거는 세액공제를 못 받으세요. 근데 지금 50만 원에 납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나머지 부분들은 세액공제를 못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축보험은 세액공제도 있지만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세액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60세에서부터 연금 수령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네.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5년 이상.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거나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하지 않으실 때는요. 네. 받으셨던 세액을 다 심한 말로 했으면 뱉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만 내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 때 22%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저축보험을 최대한도로 좀 감액을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가시고요. 네. 그러면 그 남는 돈을 지금 현재 변액연금에 지금 50만 원을 전혀 추가 납입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 납입을 하시는 쪽으로 좀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 수익률이 극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태까지는 수익률이 그렇게 돼도 그러면 변액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설명해 드리면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가 지수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는 현재 그 평가하는 게 그 PER이라는 어떤 지수가 있거든요. 그건 한 주당 순이익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보통 우리나라 정도면 한 15가 돼야지 한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한 1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저평가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인데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또 북미 회담이 잘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런 안보 리스크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죠. 그럼 주식은 올라갈 일만 남는 거죠. 또 하나 삼성전자 주가가 2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가 지수는 30%밖에 안 올랐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로 요인을 보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변액으로 투자를 하면 절대로 손해를 안 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셨던 거 새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가입하셨던 그 변액연금에 추가 납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신다면 현재의 10%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실 시점에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장성 보험에서는 그 약간의 그 좀 부족한 부분을 그 손해보험사의 그 저해지 환급형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암 진단비 한 2천만 원, 그 다음에 뇌하고 심장에 각각 1,000만 원씩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20년 납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100세 만기까지 한 5만 5천 원 정도면 되실 거고요. 네.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할 때 반짝 내고 난 나중에 보장을 받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10년 납만 하신다고 해도 10만 원 안쪽이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보장성 보험은 완벽하게 해놓으시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있는 보험에 대한 저축보험을 감액을 하시고 더 그 변액연금을 더 추가 납입을 이용해서 가신다라고 하면 보장성 보험과 노후에 대한 어떤 연금 준비도 확실하게 되셔서 이제는 노후에 아주 편안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그 변액연금 쪽으로 추가 납입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다음 분들 또 상담 대기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상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CI 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네. CI 보험 하나로 보장이 충분한지 잘 몰라서요. 아, 그러세요? 암은 있는데 실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39이요. 아, 39이세요?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은 하나던데요. 이 CI 보험 한 건만 유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경아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증권 하나 갖고 가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교보생명의 여성 CI 보험이세요. 가입 시기가 2011년도였고 보험 기간이 80세 만기로 돼 있는 상품이십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12만 8천 원 정도 납입이 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39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CI 보험 한 건 있는데 보장이 충분한지 알고 싶다 하셨고 이게 실손보험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주시네요. 김경아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실손보험은 아니세요. 아, 그래요? 예, 실손보험은 아니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독 실손보험이 요즘 보험료 2만 원도 안 되게 한 12,000~13,000원 이 정도면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시고 근데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병원에 이렇게 이력이 생기면 아무래도 실손보험 가입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으시니까요. 한 10,000원 초반대로 실손보험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CI 보험이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내 것도 정말 좋은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CI 보험이 같은 회사에서 나왔던 CI 보험도 2002년도 초반도에 나왔던 CI 보험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지금 선생님처럼 2010년쯤 해서 가지고 계셨던 CI 보험하고 요즘 나와 있는 CI 보험하고 좀 보장 내용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차치하고 어쨌든 한 7년 정도 돈을 내셨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뭐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이 중에 이제 장점, 이걸 어차피 내신 기간 동안 혜택을 보셔야 되니까 내신 거를 감안하셔서 나머지 특약들은 좋은 점이 있어서 사망보험금을 기본으로 하는 주계약 부분만 조금 감액을 하시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보험회사에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런 게 안 보인다 이렇게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여러 회사 다른 것들을 딱 같이 펼쳐놓고 봤을 때 저도 여자기 때문에 여성 특정 질환이나 부인과 질환, 여성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이 암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닌데 그렇게 큰 병 걸리기 전에 보장받는 것들이 지금 증권에서는 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0대, 50대로 넘어가시면 이런 부인과 질환으로 조금 더 호르몬 이상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보인 게 첫 번째 조금 저도 같은 여자라서 이제 그게 아쉬운 점이 들어서 그런 것만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보험료를 이거보다 훨씬 더 막 엄청 보험료를 많이 내겠다 뭐 이런 혹시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네. 보장이 좀 부족하면 네. 보충은 해야 될 정도는 네.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보장성 보험에다가 막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거를 좀 감액을 살짝 하셔가지고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은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80세,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일단 12만 8천 원에 해당하는 거를 최대로 유용한 건 냅두고 감액을 하시면 뭐 한 8만 원 전후 7만 8천 원이나 8만 원 이 정도로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얘를 감액을 한 상태에서 내는 거를 줄이고 갖고 있었던 거에 효과는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거 말씀드렸다는 게 보험을 보면 막 항목이 막 여러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싸기는 한데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비싼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한 번만 주는 담보도 있고 아까 저희 플랜처럼 반복해서 주는 게 있고 그럼 나는 이제 이 중에 뭘 골라 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수술비 플랜처럼 한 번 가입해서 횟수하고 상관없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세 드셔도 여러 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감액한 걸로 수술비 플랜을 좀 모으실 때 그 안에 항목을 여자들이 좀 자주 쓸 수 있는 부인과 질환이나 뭐 여성 만성 질환 이런 것들 좀 인공관절 수술 이런 것들만 조금 더 넣으시면 그러면은 뭐 있는 거에서 단독 실손보험 하나 하시고 나머지는 부족한 것들만 좀 모아서 하시면 지금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7년 전에 하셨을 때보다 일단 나이가 조금 7살이 더 이렇게 늘었고 그리고 보험료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한 12만 8천 원짜리에서 약간 실손도 없고 아쉬웠던 거를 총 보험료를 한 14, 5만 원 정도 되도록 이렇게 실손보험과 부족한 부분 이렇게 하면 있는 거의 장점, 부족한 거 보완하시고 그리고 실손보험 이렇게 하면은 뭐 보장성 보험으로는 이 정도는 굉장히 충분하지 않을까 싶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시청자님. 네. 저희가 더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이렇게 점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간략하게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